건축사 사무소의 대형 사무소와 소형 사무소의 한번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대형 사무소의 이제 조직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300명 내외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00명 이하로 갑니다. 300명 이상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법상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대기업. 그렇기 때문에 300명 이하로 가야만 이게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어서 대부분 이제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서 300명 이하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보면은 이 설계사무소가 이 건축사 사무소죠. 건축사 사무소가 있고 CM 회사가 있고 무슨 뭐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도 있고 뭐 개발 컨설팅 회사도 있고 이렇게 회사를 여러 개 분리를 해놔요. 분리를 해놓는 이유가 이 300명의 숫자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하로 가야만 중소기업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사무소는 300명 이하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시스템, 분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디자인 팀이 있고 이런 시설계 팀이 있고 또 이런 마케팅 팀이 있고 뭐 기획 팀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분업화 시켜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소장이 있고 또 소장이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는 관리해서 위에 또 사장 회장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직원 수가 있다. 사실 큰 사무소 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류가 없기 때문에 워낙 팀도 많고 또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또 현장에 나가는 그런 팀들도 있고 업무의 특성 때문에 직원들이 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굉장히 또 이직이 이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가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뭐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같은 본부나 같은 팀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업이 없는 정말 허벌판에서 설계로만 수주를 해가지고 따야 되는 그런 회사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모기업이 없는 정말 순수한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게 수주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생존에 관련되어 있고 수익을 못 내고 영업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직원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직원을 내보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직원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고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의 CEO와 회장이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직원들의 또 내용도 달라지고 굉장히 좀 2018년 그 경제위기 왔을 때는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는 회사도 있었고 직원들 급여는 주지만은 임원들 즉 이사급 이상들의 임원들은 또 급여의 뭐 30%를 못 주고 그렇게 어렵게 일을 꾸려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밀린다면은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대형 사무소의 특징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사무소 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옆에서 보면서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